구분 인생 특강, 전문직, 그 빛 좋은 개살구의 비밀.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전문직, 그거면 인생 탄탄대로 아니야? 의사, 판사, 회계사. 아, 이름만 들어도 배부르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식들 등 떠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전문직, 그 속에 숨겨진 우픈 진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전문직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현실을 아주 유쾌하고 의미심장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전문직 환상은 와장창 깨지고 동시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씁쓸한 웃음 지을 준비되셨나요? 1. 치과의사?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입속 탐험가에 비해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치과의사라는 거죠. 왜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평생 일하는 작업 공간이 코딱지만 합니다. 하루 종일 환자 입속에 코 박고 손가락 구겨 넣고 있어야 합니다. 어깨는 굽고 목은 뻐근하고 허리는 시큰거리고 퇴근할 때쯤이면 마치 우주선 조종사처럼 온몸이 찌뿌둥할 겁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장인도 이렇게 좁은 데서 일할까요? 둘째, 매일 인상 찌푸린 사람들만 상대합니다. 치과 오는 사람 중에 웃는 사람 있나요? 아프다고 찡그리지, 마취해서 침 질질 흘리지, 거울 보며 자기 이빨 보고 인상 쓰지. 매일 그런 얼굴만 보고 있자니 의사 본인의 인상도 그렇게 달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치과의사 선생님들 중에 유독 무표정인 분들 보셨나요? 아마 직업병일 겁니다. 셋째, 입냄새의 공격입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덜하다고는 해도 그 콤콤하고 미묘한 입냄새의 향연은 장난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마치 하수구 뚜껑 열어놓은 것 같을 때도 있다니 매일 그 악취에 시달리는 치과의사분들께 묵념. 그래서 치과의사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치과의사 시킬 거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위나 며느리로 치과의사는 어떠냐고 물으면 그건 또 절대다수가 좋다고 찬성합니다. 참으로 한 단계 거쳐간다고는 하지만 이 씁쓸한 이중성, 이게 바로 전문직의 한 단면입니다. 2. 서울대생의 눈물 젖은 교양수학의대 광풍의 민낯.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참 웃기지도 않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대학의 의대 정원이 22개 대학에 3,05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교양 과목 중 1위를 하는 과목이 다름 아니라 교양수학이라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대나 자연대 다니는 학생들이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자퇴를 준비하고 재수하거나 반수를 하면서 교양수학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생 중에서 한 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평균 55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저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명문대 들어가서 또다시 의대에 가려고 자신의 전공과 미래를 버리는 이 기현상. 전문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낳은 슬픈 코미디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젊음은 좋은 직업이라는 환상에 발목 잡힌 채 진정한 자신의 꿈을 찾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3. 판검사? 회계사? 의사? 그들은 정말 인생의 승자일까? 저는 예전부터 전문직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썩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판검사라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누가 검사가 수사기관이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증거 조작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급은 좀 떨어져도 제가 직접 겪어왔던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직업군들을 보아도 자기들 나름대로야 시험 봐서 라이센스 땄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봐야 고작 어디 규모 있는 회사에서 던져주는 고기덩어리 집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업종. 아니면 기껏해야 개인 집사 정도이지 뭐 그다지 품위 있고 여유 있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게 무슨 은행 텔러도 아니고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면서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선배 하나가 의사인데 올해 한국 나이로 환갑이고 치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본인 얘기로 70살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저 같으면 아이고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듭니다. 4. 돈 버는 진짜 이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문직을 하찮게라기보다는 썩 그리 메리트 있는 직종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버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이유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먹고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 적당히 돈 써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나도 편하고 나라 경제도 잘 굴러가고. 이게 경제순환의 기본 원칙인데 대체 뭔 원죄를 지었다고 나이 70 먹도록 병원에 앉아서 아픈 사람들 기색 살펴가며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인류애가 넘쳐서 슈바이처가 될 것도 아니고 평생 봉사 정신으로 중무장하고서 인간 복지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도 아니라면 적당히 돈 벌고 적당한 시기에 은퇴해서 즐거운 인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러한 전문직은 그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남에게 통째로 바쳐야 하는 삶,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배우자에게는 최고? 그 씁쓸한 안전장치의 진실. 하지만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확고부동한 이유가 있으니 그건 당연히 배우자에게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의사 마누라를 둔 월급쟁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데 여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100배는 더할 겁니다. 무엇보다 전문직은 앞서 말했듯 그 특성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딴짓할 시간이 없다는 게 엄청난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러는 마누라는 얼마나 본인의 남편에게 진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이게 마누라, 자식이나 다른 가족에게는 좋은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시간을 남의 돈과 바꿔가는 짓을 평생 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시간을 당겨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만족스러운 삶의 제일 조건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이란 것은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썩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판검사는 어찌어찌 때려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서 떼돈을 번다든가 회계사나 세무사도 운 좋으면 자기 사업하면서 직원 거느리고 자기 시간을 뺄 수도 있겠지만 의사의 경우는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원장으로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 60을 훨씬 넘겨서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든 그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의사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총동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돌 오디션 보는 확률이나 의사 만나보겠다고 용 쓰다 나가 떨어질 확률이나 비슷비슷해 보인다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의 전문직 로망에 찬물을 끼얹었을 수도 있고 혹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들을 알고 현명하게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채널은 여러분의 풍요롭고 현명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 자기개발, 재테크 등 인생 후반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뜨거운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